이렇게 해서 아, 아. 자, 일단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지난주에 했던 수학원 내용은 이제 수능이 나오거나 이런 유형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유형도 다 그거 연습하느라고 했던 거고 오늘부터 할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오히려 예전에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훨씬 하기 좋을 거예요. 공부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기가 편하다. 그냥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값.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처음에 우리 공부하면 뭐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3차 함수도 지금 수투에서 아마 배울 거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타 등등 어떤 함수를 배우면,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우린 지금 건너뛰었지만, 뒤에 하겠지만, 어떤 함수를 배우던 정의역 배우고, 치역 배우고, 혹시 있다면 점근선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잘라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15분 정도 걸린다고.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나 지난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평행이동이나 이런 것들 그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대한 안 그리고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한 평행이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정도는 당연히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주기 표현만 제대로 하면 되고, 주기가 원래 주기가 아닌데 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까지도 다 그래프 그려서 하게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동안 요거 정리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없을 건데, 근데 안 했던 내용들이어서 절대값 있는 것들을 좀 진행해 볼게요. 절대값들. 이미 어디선가 언제든 배웠어야 됐던 내용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y는 탄젠트 x, 탄젠트 아니라 fx가 있는데, 절대값이 바깥쪽에 있을 때, 전체 절대값이 이렇게 식에, x는 식이 전체 있으면, 원래 fx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위쪽에 있었던 건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고, 안 변하는 거죠. 이 친구가 위로 핑 올라가서, 올라가고 여기서 평 올라가서 이렇게, 이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죠. 뭐 어떤 함수든. 지금 여기 뭐 fx를 했으니까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어떤 함수든 똑같아요. 접어서 올리는 거예요. 요거를 완전하게 익혀놓고, 지금부터 설명할 건 얘랑 섞이면 안 돼요, 이제. 저건 저거. 그러니까 식의 fx, x에 대한 식의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y는 하면 밑에 음수가 나온 값들만 전부 다 절대값 영향을 받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알고 계시면 너무 좋고 모르더라도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x의 절대값이 붙을 때가 있어요. x에만, x에. 이때 이제 fx가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가면 모든 x에 절대값이 들어갈 때, 문자에 들어갈 때는 x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x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따져야 돼요. 이유는 x가 절대값에 붙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니까 걔가 0보다 크냐 작냐. 0보다 크면 참고로 등호는 둘 다 들어가고 0보다 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대로.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음수니까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y는 f-x가 되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얘는 원래 있던 이 fx랑 비교하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 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fx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인지 여기다 씌워볼게요. 이렇게 원래 원본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리고 모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없는 상태를 먼저 그려놓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어쨌든 절대값 씌워지면 x가 0보다 클 때, 즉 이게 이제 이름이 x는 0이죠. y축이기도 하지만 본명은 x는 0이에요. 이 라인이. 그래서 오른쪽은 그대로 원래 있던 그래프랑 똑같이 해주고, 왼쪽은 0보다 작을 때 이쪽 지역은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의미가 없고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직선일 때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 기준은 당연히 x는 0, 왼쪽은 대칭. 이 부분은 없어요. 이번 일로 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에다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대칭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yfx에 y에다가 절대값이 붙었다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 왜냐면 절대값이 y에 쓰였으니까 y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을 씌웠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근데 y가 0보다 작으면 y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가 돼요. 다시 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y는 이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를 옆으로 옮겨서 fx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요. 어쨌든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 돼요. 그래서 잘 봐요. fx가 있는데 여기에 y의 절대값을 씌우면 y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y는 0이 요거죠. x축. 윗부분 그대로 원래 있던 거랑 원본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밑에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0보다 작으면 x축의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기괴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어디야? 이집트 문자 같은 느낌으로 됐지만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일단 y의 절대값이 붙으면 함수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얘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줘요. 완전 그냥 별개로. 쟤는 접어 올린다고 여기는 지금 얘네들 전부 다 문자의 절대값 씌웠을 때는 그 문자가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주고 결국 그 문자의 부호가 바뀔 때는 대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얘가 이렇게 대칭돼요.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런 것도. 자, y의 절대값이 붙었어요. y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x축의 대칭 이렇게 돼요. 요 기준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해는 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좀 부족해도 이 룰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그려주면 돼요. 이상할까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y가 fx요? 그거는 언제냐면 y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클 때는 언제냐면 이게 y는 0이잖아요. 요거 윗부분은 y는 fx가 똑같아요. 방금 여기 그렸던 흰색 부분 지금 이미 가려졌지만 그 부분이 y는 fx잖아요. 그게 그대로 똑같은데 절대값이 붙으면서 y가 0보다 작은 지역,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이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밑에 부분은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fx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y는 x-1 이렇게 있어요. 이걸 그려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지게 된다면 이건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왜냐면 y의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그리고 y의 0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쓸 거고, 0보다 작으면 얘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그려본다 그러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요 위에, 요 위에는 얘를 그릴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그릴 거예요. 0보다 클 때라고 그랬으니까. 요까지는 이해되실까요? 0보다 작을 때는 뭘 그려야 되냐, 얘를 그려야 돼요. 그럼 얘는 1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내려가겠죠. 근데 역시 0보다 작을 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려진다. 이해될까요? 네. 여기서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거가 헷갈리는 거는 원래 흔히 있는 일인데, 근데 이럴 것 같은데는 조금 더 뒤고 우선순위에서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 생각을 이어 맞추는 거죠. 약간 물리도 아니죠. 어쨌든 룰이 있기 때문에 룰만 따라주면 된다. 마지막 것까지 하면 조금 클리어지는데 얘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절대값이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둘 다 붙을 때가 있어요. 둘 다 붙으면 귀찮게도 네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둘 다 양수냐. 왜냐면 얘가 뿔마니까 2 곱하기 해서 총 네 가지 경우에서 있겠죠. 뿔뿔, 마뿔, 마마, 뿔마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요게 따라서. 그럼 둘 다 기껏 절대값을 두 개 씌웠지만 둘 다 양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대로 원래 원본과 똑같을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만약에 y는 0보다 큰데 x만 다르면
x의 부호가 바뀌겠죠.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축 대칭이 돼요. x는 플러스라서 x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y만 음수가 되니까 y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면 x축 대칭이에요. 마지막 둘 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둘 다 음수면 절대값 두 개 다 성공했어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성공은 아니고 절대값 때문에 변화가 둘 다 마이너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할 거예요. 원점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순서를 맞춰서 했는데 이 네 개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개를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살면서 많이 들어봤던, 수학에서, 그냥 인생에서 말고 수학에서 많이 들어봤던. 요거를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자, 간단하게 할게요. 1사분면은 그대로라서 여기 1사분면 부분만 원래 원본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요. 물론 우린 지울 수 없겠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칭, 밑으로 x축 대칭, 원점 대칭 해서 좀 삐뚤어졌지만 어쨌든 대칭하게 그려져요. 마치 미술 작품 같은 느낌, 아니면 나무의 나이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게 그려지는 결과를 보고 와 이게 아니라 이유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 나왔던 게, 요즘은 우리가 그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그리시오 그러면 이거 다이아몬드처럼 되는데 왜 그러냐. 자, 그리는 방법이에요. 절대값이 붙어있는 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너무 쉬운 건 그냥 그리지만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값이 없는 버전으로 먼저 그려줄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은 건 x절편이 1, y절편이 1 이라서 탕탕 찍고 이렇게 그렸어요. 직선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기울기 y절편 이거보다도 지나가는 두 점 해서 쭉 그는 게 낫죠. 이렇게 냈는데, 자, 여기에 절대값이 따당 붙으면 1사분면만 그대로 하고 대칭 해서 이렇게 다이아 모양이 돼요. 이런 것도 예전에는 많이 배웠어요. 10년 넘게 전에는, 15년 전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룰이 있다. 마지막 거는 이해시키려고 한 거지, 마지막 거라든가 이 두 번째 거 있잖아요. y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잘 안 나와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함수는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돼야 되는데 아니지만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이것도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해볼게요. y는 sin x의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주기를 따져볼 거예요. 원래 sin x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2파이죠. 이렇게 되죠. 알다시피. 근데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원래가 이렇게 그려지던 친구가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여기가 올라가서 많이 봤던 볼록볼록, 이게 연속되니까 볼록볼록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상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최대값 얼마일까요? 최소값? 0이 되죠. 절대값이니까 0이 돼요. 그리고 주기가 바뀌는데, 주기가 볼록볼록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서 2파이 이랬는데 이제는 파이 해서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어요. 이건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찬가지 sin x에 만약에 절대값이 여기에 붙었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왼쪽이 중요해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죠. 여기 지금 y축.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으면 오른쪽은 그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 대칭하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대칭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어떤 앞머리 같은, 음악가의 앞머리 같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최대값 얼마일까요? 최대값 1이에요.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가 중요한데, 주기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주기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기는 마이너스 1. 주기는 없다. 주기가 없어져요. 양쪽 대칭하게 되면
주기라는 반복돼야 되는데 얘랑 일단 모양이 똑같지 않죠. 대칭하지만 대칭은 똑같은 게 아니죠. 평행이동에서 같아야 되는데 평행성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이걸 그대로 똑같이 코사인으로 바꿔보면 이것도 안 했구나. 이것도 한번 할게요. sin x의 y의 절대값.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사인이 이렇게 생기는데 기계할 거예요. y의 절대값 붙으면 y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대칭.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다.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의미가 그렇게 안 물어볼 게 함수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잘 물어보진 않아요. 코사인 해볼게요. y는 코사인 x, y는 코사인 x.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기 절대값이 전체 붙으면 당연히 모양 자체가 아까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아까도 위에서 코사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인데 절대값으로 올라가니까 볼록볼록 해서 최대값 1, 최소값 0 주기는 파이로 줄어들겠죠. 사인하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옆으로 조금 이동해 있을 뿐. 이해될까요? 가운데 부분도 다른 거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림이 좀 너무 막 그려가지고 여긴 좀 잘 그려볼게요. 요거 코사인 x가 있는데 위에서 1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 다시 1 여기도 내려가서 1 이렇게 된 현재 상태. 이 상태에서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는 원반하고 똑같이, 왼쪽은 대칭인데 놀랍게도 원래 대칭이라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절대값 x랑 코사인 x는 애초에 똑같아요. y축 대칭이니까. 탄젠트까지만 할게요. 탄젠트 y는 탄젠트 x, y는 탄젠트 x. 탄젠트 x는 원래 올라가서 점점점점, 올라가서 점점점점, 내려가서 점점점점. 여기도 하나 그냥 아예 똑같이 그려볼게요. 올라가서 점점점점, 올라가서 점점점점, 올라가서 점점점점, 내려가서. 여기는 x의 절대값 붙으면 오른쪽, 여기다 해버렸네. 여기다 해버릴게요. 순서 바꿔서.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작을 때는 왼쪽은 대칭. 이렇게 돼요. 조금 더 확장해보면 더 이렇게 막 좀 나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는 절대값이 전체로 들어가면 0보다 클 때 그대로, y가 0보다 클 때, 작을 땐 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는 빗살무늬 도기 같은 게 다라라. 최대값 없다. 최소값 없다. 위로 계속 올라가면 없는 거예요. 최대값.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죠. 없죠. 주기성도 없어졌어요. 즉 대칭하느라고. 이거 볼게요. 최대값 없다. 최소값이 생겼어요. 최소값 0이 되죠. 절대값 때문에. 주기 파이. 원래 탄젠트 주기랑 똑같아져요. 요거 얘기가 어차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때문에 절대값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절대값 관련해서 요것도 할까 말까 했는데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라서 요거까지 좀 정리할게요. 어떻게 생겼느냐? V 이렇게 생겼죠. 이건 다 아시죠?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V. 얘는 여기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1,3을 찍고 0,0이었던 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가니까 1,3 찍고 v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왔을 때 1차 식에서는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x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을 넣어요. 1 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x에다 1 넣으면 y가 3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뭘 그릴 거냐? 오른쪽은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니까 x가 플러스로 풀리죠. 그래서 x의 기울기가 1이라서 1. 참고로 1,3은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소중하게 넣어서 알아낸 거니까. 왼쪽은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풀리면, 왜 마이너스 풀려면 1보다 작은 x를 들어가니까 그걸 1로 빼면 음수일 거 아니에요. 절대값 안에가. 절대값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만 따질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얘도 볼게요.
절대값 안에 x가 0 되는 값이 1이죠. 그래서 1을 넣을 거예요. x가 1 넣으면 얼마 나오죠? 네, 4가 나와요. 여긴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은 여기가 플러스로 풀리는데 뒤에 x가 있으니까 2x가 될 거예요. 기울기만 따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만 있으면 되는데 지나가는 한 점을 구했으니까 기울기만 따진다고요. x축, y축 그리지 말고 그냥 기울기가 2, 좀 가파르게. 근데 왼쪽은 얘가 마이너스로 풀릴 건데 마이너스 x와 x가 사라져서 0이 돼요. 기울기가 0은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볼게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귀찮게도. 어쨌든 0 되는 값이 1이랑 3,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되냐면 1 넣으면 얼마 되죠? 2가 되죠. 3 넣으면 역시 2가 돼요. 이렇게 직접 넣어보는 거예요. 갈림길에서는 점을 지나가게.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왼쪽 1보다도 작으면 여기도 음수지만 여기도 음수지 엄청나게. 둘 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한 명은 플러스 한 명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0. x끼리 서로 사라지니까. 클 때는 둘 다 플러스니까 2 이렇게 돼요. 여기도 3개 나왔어요. 마이너스 1, 0, 2.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계산이 4인가요? 4. 0 넣으면 3. 2 넣으면 얼마지요? 5인가? 5. 이렇게 요 지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고 미리 얘기하면 여기 다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따로따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아주 가파르게. 사이에서는 두 개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만 따지고 있어요. 기울기. x 앞에 개수만. 0하고 2 사이에서는 0보다 큰 게 되면 얘 플러스잖아요. 근데 하지만 얘는 음수죠.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뿔뿔 마로 나오면 x가 하나, 마이너스 x니까 지워지고 x 앞에 기울기 1. 이렇게. 오른쪽은 3개 다 양수니까 3x를 그려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옛날에는 이거가 아예 뭐 내신에도 나오고 이럴 정도인데 요즘은 이런 걸 안 배우지만 어쨌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절대값이 나온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연습해보고 있어요. 특히 이런 스타일은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최근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요. 얘를 그려야 되는, 물론 이게 메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속이나 이런 쪽에 나올 거예요. 아마 학식에 되면 나오고 시 수업 들으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시 하던데. 시 수업에 보면 모의고사 중에 1회차 이런 거 똑같은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려야 되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된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교재 일단 조기 한번 가볼게요. 169페이지 대표 유형 66 대표 유형 66에 169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필요하면 다시 또 언젠가 언급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 지울게요. 페이지 이미 물어봤던 거지만 1번 그냥 보면 1번이 y는 3 sin x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있죠. 그래서 걔를 한번 그려보면 흰색 66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 최소 뭐 가능하면 주기라든가 아니면 점근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해볼게요. 일단은 y는 1번이 y는 3 sin x의 이렇게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기본은 3 sin x를 먼저 그릴 거예요. y는 3 sin x 3 sin 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앞에 3이 붙었으므로 원래 그려지는 사인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위아래로 쭉 늘려가지고 3배가 돼요. 그래서 3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3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쪽도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3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작을 때는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렸죠. 이해되시죠?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3. 주기? 없다. 주기 없다. 그 다음에 2번
y는 코사인 EX의 전체의 절대값이네요. 전체 절대값. 그럼 그리는 방법은 일단 먼저 y는 코사인 EX를 그릴 거예요. 자, 코사인 EX는 어떻게 그리냐? 뭐가 바뀌냐면 주기가 바뀌었죠. 원래 주기 2파이를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2로 나눠서 주기가 파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릴 때 조금 신경 쓰면 예를 들어 여기가 파이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끝나야 되니까 중간에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또 중간에 4분의 3파이를 다 표시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올라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려봐야 연습이 되겠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여튼 숙제하면서 계속 그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밑에 있던 게 올라가서 올록볼록 올록볼록 올록볼록이 아니라 볼록볼록볼록 다 위로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냐? 그러면 1이고 최대가 바뀌지 않았죠. 원래 코사인 원본 앞에 1이니까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주기는 파이로 줄었죠. 원래 주기는 이렇게 해서 2파이였는데 볼록볼록 되면서 절반 쪽에서 파이가 된다. 밑에 66 다시 네. 2분의 파이가 주기 아니에요. 주기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죠. 주기는 2분의 파이예요. 왜 2분의 파이냐? 원래 지금 원본의 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는 코사인 x의 절대값인 거에서 x 앞에 2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파이가 되죠. 내려갔다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서 익혔던 지웠지만 파이가 되는데 거기에 2가 붙어서 얘 입장에서 주기가 줄어들어서 2분의 파이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죠. 원래 주기가 방금 파이였는데 파이로 그렸죠.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66-2를 그냥 대답할 수 있을까요? 66-2의 최대값 보셨네요. 네. 66-2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1. 있잖아요. 개념센에 주기함수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있는지만 봐주시고 없으면 이걸 드릴 거예요. 최대값 얼마? 네, 최소값? 네, 좋습니다. 은정씨, 요거 최대값, 최소값 이해될까요? 그리고 그려보는 건 당연히 해봐야 되고, 주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절대값이 없을 때 주기가 4파이겠죠? 4파이. 2분의 1이 분모로 가면 2가 곱해지니까 원래 주기 2파이에서 하지만 절대값이니까 절반으로 쪼개져서 다시 2파이로 줄어듭니다. 100 조금 넘어가서 이제 각변화는 했었어가지고 네, 이제 아주 중요한 177페이지 대표용 69 볼게요. 여기서부터 매우가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거예요. 177페이지에 69 대표용 69 볼게요. 대표용 69 1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EX 이걸 들고 해야겠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 최소값. 자, 할게요. 1번에 y는 절대값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맘대로 할게요. 거의 모든 이제 오늘 풀이하는 거는 대체로 치환할 거예요. 거의 다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일단 첫 번째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해서 최소를 구할 건데 이때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최대인 y값, 최소인 y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y는 건들지 않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이때 치환할 거면 반드시 t의 범위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x에 대한 범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코사인은 커봤자 1이고 작았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변수에 대한 범위를 써줘야 돼요. 내가 새롭게 이제 나는 이걸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갑자기 t를 물론 t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t에 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t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고 꼭 써줘야 돼요. 따라서 t에 대한 함수가 바뀌고 그 t에 대한 정의역이 되겠죠. 다시 바꾸면 y는 절대값 2t-1 더하기 1이 돼요. 절대값 닫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절대값이 0되는 절대값 안에가 0되는 t의 값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t가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은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니까 기울기 2 그리고 2분의 1 넣으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 2 왼쪽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아까 절대값 설명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계속 그 설명 그대로 할 거니까 이상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됐고 근데 범위가 어디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2에서 1은 조금 가까울 거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은 좀 멀겠죠. 마이너스 1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요. 이 부분은 그려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려지고 싶으면 t가 1보다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 높이겠죠.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 더하기 1, 4가 됩니다. 이 높이는 방금 구해놨죠. 1이라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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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모든 우리가 치환했을 때 최대치에서는 그 t에 대한 범위만 똑바로 써주면 코사인이 이 코사인 x가 t인데 여기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앞에 내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이 절대값이 3이 돼서 더하기 1에서 4가 되겠죠. 그때 x값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별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최대값이 될 거예요. 를 우리가 t로 치환해서 이런 절대값이 있는 변수 그냥 1차 함수 형태로 바꿔넣어서 요걸 보고 판단해도 y값에 지장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실 때 최대인 y값 구하라고 최소인 y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y가 변수가 바뀌면서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t로 바꿨는데 그럼 x 코사인 x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t라는 변수가 실제는 코사인인데 그냥 단순하게 1하고 마이너스 숫자 넣어서 해도 되느냐?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거는 근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계속 똑같고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치환했으면 치환한 것의 범위만 똑바로 써주면 결과는 똑같아요. 이건 수트에서 마찬가지예요. 수트나 미적분에서도 우리가 t라는 변수로 어떤 걸 바꿨으면 그게 예를 들어 극한이라든가 아니면 함수값이라든가 범위 아니면 그것만 맞춰주면 결과는 똑같게 돼요. 라는 거를 이제 점차 점재적으로 좀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해볼게요. 2번. 이 부분이 항상 그 함수에서 특히 유리함수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함수는 뭐냐면 짬짬짬짬 이쪽 아니면 이쪽 뭐 이런 애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형태가 일어났으니까. 일단 이렇게 복잡한데 sin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된다. 중요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t 플러스 2,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려볼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리느냐 t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앞에 개수분의 개수 2 얘네들이 뭐냐면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은 어떻게 따지냐면 분모가 0되는 t가 당연히 정의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정의역이 뭐냐라고 누가 보면 t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가 되겠죠. 요거 잠깐 보지 말고 요 함수 자체가 그래프가 그 다음에 치역이 뭐냐 그럼 치역은 이게 나올 수 없어요. 2. 왜냐면 이게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해서 숫자를 뒤쪽에 빼보면 요 부분이 밖으로 플러스 2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역시 y값은 2가 될 수 없다. 이게 정의역 치역인데 아니다를 맞다가 점근선이에요. x는 2, y는 2, t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점근선이 되고 그래프는 이쪽이랑 이쪽 중에 어디다 그리느냐가 헷갈리면 x축, y축을 그려놓고 하면 제일 편해요. 왜냐면 x축, y축 그려놓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예를 들어 여기가 0이고 이렇게 그려졌겠죠 아마
이렇게 돼 있고 x축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t축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프 모양만 보고 여기 우리가 00 넣으면 y절편이 2분의 1 되죠. 2분의 1은 2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안에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돼요. 얘가 음수면 이쪽으로 그려져요. 이걸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걸로 1학년 때 맞아요. 좋아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얼핏? 기억나는 듯? 안 나는 듯? 안 나는 듯.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근데 모르면 X축, Y축이 제일 편하고. 이해될까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다시 우리가 유리함수 공부할 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유리함수 관련해서 나오면 괜히 어려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X 플러스 2, 2X 플러스 1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2 가로치고 X 플러스 2, 정견 3대 여기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해야 얘랑 똑같고, 이걸 내가 요렇게 나눠줘서 뒤에 거부터 먼저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고 y는 2가 될 수가 없어요. y는.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분수가 0 된다는 건 분자가 0 돼야 되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0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2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2가 결국은 요 2인데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그래프가 결국은 이렇게 점근선이 두 개가 생겨서 그래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y가 2가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점근선 해놓고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플러스면 이쪽이고 마이너스면 이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그릴 거예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위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쪽에 그려져요. 근데 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한 번, 두 번 귀찮게 매번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는 게 이 마이너스 3이 요거잖아요. 요거죠?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 마이너스 3을 제가 요 위에 있는 분자식에다가 x에다 뭐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냐면 마이너스 2만 넣어주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은 이건데 얘가 애초에 얘랑 또 똑같은 식이에요. 얘랑.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실제로 마이너스 3이 계산되죠. 요렇게 이제 한참 이거를 뭐 교과 과정에서 배울 때 아니면 내신에서 배울 때는 요거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다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다. 결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다시 얘를 sin x를 내가 t로 치환했고 t는 마이너스 1까지인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여기서 이때 이제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은 x축 y축을 안 그리는 게 좀 편해서 다시 갈게요. t가 마이너스 2고 y는 2가 점근선이고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방식으로.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요 앞에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요. 얘를 그려도 정의역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t를 이거보다 바깥쪽에 있는 값을 못 넣으니까 그래프가 고작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그나마 여기서 높은 1 넣었을 때 값.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3분의 3이니까 1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아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근간은 이쪽을 더 어려워요. 이제 이 다음부터 할 거는 훨씬 쉬워하고 많이 나오는데 1차식 형태나 아니면 절대값이나 유리함수 이런 게 나오면 좀 헷갈려 한다. 우리가 할 것은 1번하고 3번만 한번 해볼게요. 1번, 3번. 1, 3번. 그리고 제가 4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밑에 있는 69-1 바닥에 있는 1번하고 3번.
컨디션. 절대값이 있는 거 그리는 거를 어려우신가요? 제가 아까 이거 딱 오기 직전에만 설명했던 거랑 이렇게 그려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요. 요 안에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게 좀 보기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절대값 안에 0 되는 뒤의 값은 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4분의 3을 직접 집어넣으면 y가 뭐 나오죠? 플러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무조건 여기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 그릴 건데, 오른쪽은 요 안에가 이게 딱 4분의 3이면 0 되는데 오른쪽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크니까 이거보다 큰 게 들어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은 그냥 4를 녹아요. 그럼 여기랑 계산할 필요 없이 기울기가 4니까 그냥 기울기 4자리 좀 가파르게 그려주면 돼요. 왜 여기를 안 따지냐면 어차피 우리는 직선 구할 때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나가는 점 미리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돼요. 자, 왼쪽 그릴게요. 이제 왼쪽이라는 건 4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니까 마이너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끝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절대값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셨네 제대로. 상대적으로. 자, 잠깐 볼게요. 잠깐 볼게요. 1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할게요. 역시 여기가 제일 어렵군요. 어렵죠. 어려워서 하기 싫어요? 아니면 그냥 하기 싫어요? 아까 여기 했던 건데, 자, 이 y는 여기다 좀 뺄게요. sin x를 당연히 이제 t로 치환했을 거고,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는 범위는 꼭 써주세요.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고. 그래서 저 식을 바꿔보면 y는 3 마이너스 4t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 있을 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누가 우리한테 3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전개하라 그러면 x 마이너스 3을 제곱한 다음에 전개하는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이거 이해될까요? 얘랑 같은 건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얘랑도 같아요.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호? 그러면 왜 같을까? x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x의 절대값과 같다. 요거 알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t가 되는데 이것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것과 요거 이게 똑같은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3, 4t,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우린 절대값 안에 왜 이렇게 바꿨냐면 어떤 변수 앞에가 마이너스 있는 것보다는 플러스 있는 게 항상 우리가 인지하기도 좋고 그래프 그릴 때도 판단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바꿔서 요걸 그리면 돼요.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로 바꿔서 헷갈리니까. 왜냐면 지금 헷갈린 포인트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똑같은 것까지 이해됐어요? 똑같은 것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똑같은 건 됐고 이거는 그릴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0 되는 t 값이 4분의 3이고 오른쪽은 플러스로 풀려서 기울기가 4. 참고로 그 전에 1. 4분의 3을 넣으면 0이 돼서 y가 1이 되죠. 왼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레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더 가파르게 하고 싶지만 한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어렵나요? 어렵죠. 절대값이 좀 어렵지만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위가 네. 으로 할 거예요 이제. 네. 똑같다는 걸 인지하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주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다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아주 가깝고 마이너스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퐁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럼 우리 y 제일 높은 y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무려 7이니까 8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이미 구해놨지만 1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얘로는 어떻게 되느냐? y는 절대값 3-4t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러냐? 결론은 똑같지만 해볼게요. 0 되는 값이 4분의 3 혹시 이렇게 표시하셨나요? 저 4 sin x요? 좋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면 y는 절대값 3-t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치환한 게 뭐냐면 4 sin 아니 4 sin x를 t로요? 이렇게 치환. 그럼 t의 범위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이 t가 3이고 그죠? 오른쪽이면 t가 3보다 크니까 이 안에가 음수가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 면적이 뭐였냐면 3보다 크다, 3보다 큰 t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그럼 얘가 3일 때 0인데 얘가 3보다 커지면 이 안에가 음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 두 개를 이렇게 t가 3보다 클 때와 t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면 3보다 큰 미원회가 마이너스가 돼서 오히려 t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3보다 작으면 여기가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풀려서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왼쪽은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될까요? 고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거면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바꾼 것도 알긴 알아야 돼요. 언제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4 sin x를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였죠. 4는 좀 가깝고 마이너스 4는 저 멀리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형성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4일 때 좋아요 마이너스 4일 때 괜찮았어요. 좋은 지금 필요했어요. 우리가 지금 약간 절대값 때문에 힘들었는데 필요했어요. 화이팅이라고 하신 거 맞죠? 정확히 들었나? 화이팅! 하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한 화이팅.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면 언제든 편하게 이치만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돼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어떤 것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어쨌든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최대값, 최소값 하는 방식이나 그래프 하는 방식이나 여기다가 덧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이랬을 때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각자 다르게 풀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활용할 때는 그래프가 그려진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를 표시하고 그 부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최대인 y값, y값은 어쨌든 위아래로 보이니까 그때 변수를 집어넣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선씨 이해되셨나요? 절대값까지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것도 제가 해볼게요. 3번도. 아니요, 3번 해보십시오. 3번 이제 해봅시다. 네, 아직도 3번 다들 안 하셔가지고 3번.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오늘. 네. 괜찮아요. 성장하고 있어요. 네. 성장. 원래 싫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아닌데? 성장하겠는데. 좋은 거에도 성장하겠다. 이거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데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뒤에 3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3이잖아요. 3이 빠지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1분의 3.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왜냐면 이게 거기까지는 교과 과정에서 공부할 때 배우거든요. 어차피 3이 뒤로 빠진다.
됐어요? 아, 4번 하셨구나. 자, 잠깐 볼게요. 원래 3번 요청드렸는데 어차피 4번까지 제가 설명할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분모가 0 되는 게 결국 점근선이라서 t는 마이너스 3 그다음 요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2가 y가 될 수 없는 값이라서 이렇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요까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유리함수에서는 이 변수 두 개, 분모 분자에 둘 다 변수가 있다면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우리가 될 수 없는 점근선이다. 그 다음에 이쪽 그릴지 이쪽 그릴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에다 직접 접으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2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번 넣으면.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마이너스 1이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려질 건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1을 넣었을 때겠죠. 근데 이렇게 그려지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를 넣고 1 넣어서 그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 빼고? 이런 경우 빼고. 점근선이 있는데 범위가 이 점근선을 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뭐 끊기겠죠? 그럼 이때는 점근선이 끼어 있으면 최대값이 무한대고 최소값이 음해무한대라서 이런 것들은 잘 우리한테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답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유리함수가 만약에 자신 없다 이거 다 표시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치환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돼요. 1이나 마이너스 2나 이해될까요? 물론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건 이제 끝났고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1 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소값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이니까 1이 최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왜 했냐면 똑같은 건데 이때도 역시 탄젠트 x를 t로 치환할 건데 원래 탄젠트는 지금까지 코사인 사인은 바꾸고 나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던 건 원래 사인 코사인 여기 보면 1에서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탄젠트는 영원히 위로 올라가고 영원히 밑으로 내려가니까 원래 t에다 범위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정의역을 줬어요. 이 범위에 따라서 탄젠트의 범위, t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 미니로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다다다. 여기가 지금 1, 4분면 그린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4분의 파이까지니까 4분의 파이를 제가 여기다가 다다다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그려질 거예요. 지금 y는 x에 대해서, 탄젠트 x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작은 값은 0. 그러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제일 큰 건 4분의 파이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으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탄젠트가 1까지 t라는 변수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제조를 해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해지면 쉬워지는데 범위가 x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탄젠트 값을 그러니까 t의 값을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y는 t 플러스 1 3t 더하기 1이고 그래프는 다다다다다다 마이너스 1 다다다다다다 3 요거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요리함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직접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음수인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근데 범위는 0부터 1까지 0은 여기 있을 거고 1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값이 0 넣었을 때 0 넣으면 1 넣으면 2분의 4니까 2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됩니다. 네. 네. 혹시 3번 답 저랑 똑같나요? 혹시 답 뭐 나왔어요? 네. 최대일 때 t에다 뭐 넣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나왔어. 최대값이요? 최대값일 때 t에다 뭐 집어넣었어요? T에다가 네.
항상 최대치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변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y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t, 지금 t로 바꿨으니까 t를 넣어서 구해야 돼요. t에다 뭐 넣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2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2니까 1이 됐죠. 그러니까 계산 실수? 아마도 단순 계산 실수로 보여요. 요 범위 설명하는 거 앞에 보신가요? 요 밑에는 괜찮고, 자 이제 우리가 탄젠트 x를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이걸 t로 치환해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탄젠트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여긴 지금 다 범위가 없었잖아요. 별도로 x의 범위를 안 줬죠.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일 때, 그러나 사인이랑 코사인은 1에서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x에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일 큰 게 1,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었죠. 탄젠트는 다르죠. 탄젠트는 보면 위로 영원히 올라가고 밑으로 영원히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히 x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탄젠트도 역시 범위가 원래 없어야 돼요. t의 범위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x의 범위를 줬어요. 이렇게 탄젠트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 x에 내가 0부터 4분의 파이의 값들을 쭉쭉쭉쭉 넣어보면 그때 탄젠트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요. 근데 그래프로 왜 표현하냐면 여기가 점근선이고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요거는 연습을 하면 되고, 이 상황에서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 그랬냐면 0부터 4분의 파이니까 x가 여기가 0이고 4분의 파이 여기 중간쯤 될 거예요. 4분의 파이 중간쯤이라 정확하게 중간이겠죠. 요 값이 들어갔을 때 탄젠트를 쳐다보니까 이게 지금 y는 탄젠트 x를 그려본 건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죠. 그럼 가장 작은 값은 x가 몇일 때? 0일 때. 그 다음 x가 4분의 8일 때가 제일 큰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 4분의 8 넣으면 1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는 0하고 1 사이밖에 안 나온다. 그걸 나 이제 t로 바꿀 거니까 이제 앞으로 t는 0부터 1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요게 근데 비슷한 게 계속 나올 거라서. 자, 대표용 70번 여기서부터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하고 싶을 거예요. 대표용 70번. 이게 왜 방금 한 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되게 예전에 배워요. 되게 예전이랑 고1 때죠. 우리가 예전에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중학교 기하가 진짜 징그럽게 어렵고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뒤로 갈수록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데 쉬워져요. 미적분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것 같았지만 지금 얼마나 쉬워요. 아직 처음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곧 쉬워져요. 진짜 쉬워져요. 미적분 뭐 확통도 통계 쪽 가면 너무 쉽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막 이게 뭐야 그러는데 다 뒤쪽 갈수록 쉬워져요. 자, 이제 조금 뒤쪽이니까 70번에 1번인데 이제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께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하지만 제가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못하면, 그러니까 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 보면 코사인하고 사인이는데 2차가 걸렸어요. 2차. 근데 변수가 두 개죠. 사인과 코사인. 둘 다 바꿔줄 건데 일단 얘부터 바꿔주면 얘는 우리가 사인 x의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것을 각 변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이 따위는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파위가 아니라 파이가 있으면 그냥 없애주고 x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x 써준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이죠 보는데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8만큼 갖다 올라가니까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네요. 사인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건 지난번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연습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고 이 친구를 뭐로 바꿀 거냐, 여기 사인인데 저기가 코사인이면 두 개의 다른 값, 그러니까 x는 똑같이 있어서 x가 감에 따라서 얘네들이 둘 다 동시에 변할 건데 둘 다 변수인데 다른 변수를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잘 아는 1-사인 제곱 x로 바꿀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올 건데 이제부터 한 번만 쓰면 사인 x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 정말 많이 썼던 세타일 때도 그렇고 뭐 15분의 파이 세타, 15분의 파이 세타 하여튼 뒤에 각도만 똑같으면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을 앞으로 넘겨서 1-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사인 x를 t로 치환한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걸 다시 써볼게요. 그럼 y는 좀 내림차순으로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먼저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얘를 이렇게 그린 근거는 앞에가 마이너스여서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릴 땐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고 두 개 중에 하나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여기가 뭐냐? 꼭지점에. 그러면 2분의 1이죠. 이걸 암산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1은 좀 가깝게 있고 마이너스 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y가 이렇게 그려져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냐면 t가 요거밖에 없어서 되게 조금이어서. 그럼 이때 최대값, 최대인 y값은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데니까 여기겠죠. 여기 값을 구하고 싶으면 t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5가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제일 낮은데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고 예전에 해봤었을 거예요. 2차 함수할 때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해왔던 작업입니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가로 2번까지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되면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할 방정식부터 지금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더하기 4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가요? 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데 여기 이거 티나죠 이거?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이 뭘로 바뀔 거냐면 코사인 x로 바뀌고 90도에서 그러니까 각도만 보면 90도 갔다가 세타로 내려오니까 1사분면이라서 똑같이 플러스 앞에 4 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인 x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고 바꿀 거예요. 쓸 때는 치환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암산해서 쓰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지금 쓸게요.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 거니까 얘를 한 번에 쭉 쓰면 y는 전개하면 2t제곱 플러스 4t 숫자는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이니까 1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제일 높은 최대값은 t가 1되니까 1을 싹 넣으면 2 더하기 4 더하기 1, 7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돼요. 이해될까요? 좀 익숙한 형태죠. 2차가 그나마. 자, 밑에 70-1 둘 다 해볼게요. 이건 좀 풀이하는 거 볼 테니까 70-1번 두 개 다 해봐 주세요. 이해 안 되거나 헷갈리거나 덥거나 졸리거나 하기 싫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하기 싫어요. 아. 딱히 네네 뭐 어떻게 뭐 네. 치환 안 하고요. 치환 안 하고 푼다? 코사인 그대로 두고 똑같아요. 근데 풀이가 똑같아요. 왜냐면 결국 코사인 제곱 코사인이 뭐가 될지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변수를 바꾸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거 말고 왜냐면 이게 결국 코사인이니까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한다면 y는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3이 되고 얘가 2 코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2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 나 잘못 썼나? 3 마이너스 아니구나. 여기가 플러스 1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코사인 x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값이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혹시 꼭지점이 0 되는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가 0이 돼서 그게 y 입장에서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코사인 x가 가장 커지면 1이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1이 2니까 제곱해서 2까지 넣으면 8 제곱 4, 2, 8에서 1 빼니까 7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라고 썼긴 했지만 t라고 쓴 게 무슨 대단한 작업이나 큰 변화가 아니라 코사인 x를 그냥 t라고 잠깐 바꿔놓는 거고,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1까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t가 마이너스 1까지라고 쓴 것뿐이지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 이외에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는 특별히 없어요. 방정식에서는 코사인을 살린 채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함수에서는 최대치에서 할 때는 같은 내용이에요. 월등히 무조건. 네. 둘 다 벌써?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벌써 풀었단 말이에요? 네네. 하는 거 아니에요? 2번까지. 아니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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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아까 양수 그래프로 그리신 분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양수 그래프. 왜 이쪽으로 그렸는지? 네. 그게 아까 그것도 잠깐만. 소리 좀 더럽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x 플러스 3 2x라고 했을 때 얘를 그리는 방식인데요. 일단 정역이 x가 마이너스 3이 안 돼서 네.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네. 역시 y가 될 수 없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서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이 됐어요. 그래서 다다다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죠. 이제 어느 쪽으로 그려지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하신 대로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로 x 플러스 3으로 묶으면 플러스 6이 되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3,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요. 그죠? 얘가 양수라기보다는 얘가 양수여서. 양수여서. 근데 얘가 양수인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면 제가 이거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봐요. 여기 6이랑 똑같죠? 네. 요 식에다가 뭘 넣으면 6이 되냐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면서 6이 되겠죠. 얘랑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구해서 네.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죠. 그거에 부호만 보는 거예요. 이때 기준은 옆에가 플러스일 텐데 이건 뭐 우리가 진짜 1학년 때 이거 내신 대비한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주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 플러스로 줄 거니까 여기에 응만될 마이너스 3 여기다 넣는 게 결과적으로 남는 것과 똑같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네. 요 밑에 두 개 하고 잠깐 좀 쉴게요. 이번도 다 했어요? 뭐 최고인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도 이렇게 탁탁탁 잘하는 거 하고 싶으면 얼마나 잘할 거야? 무섭다. 그런 한에서 4제곱 주세요. 제곱이다. 저도 지금 정신이 꾸준히 정신이 없네. 커피 지금 1리터짜리를 먹고 있는데도 커피 마시고 싶어. 카페인 중독하다가 커피 네. 중지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요즘 커피를 줄였습니다. 줄인 거예요. 저걸 다 먹고 나면 이제 저기다가 2주 정도 커피 끊으면 카페인 중독 괜찮아져요. 어, 2주. 아니 뭐든 2주를 끊으면 진짜 되겠죠?
아, 네? 1번도 푸는 거죠? 네, 1번은 여기 있어요. 아, 답이 거기 있군요. 네. 역시. 잘하는군요. 혹시 1번? 1번? 1번 푸는 바로 제가 2번? 아, 오케이. 얼마 전까지 수산인데 그죠. 이게 가까울수록 유리해요. 2번? 2번? 1번 했어요? 네. 자, 요거만 한번 볼게요. 2번은 뭐가 차이냐면 요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일단 1번부터 빠르게. 얘랑 보면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코사인 x인데 부호가 과학의 4, 4분면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코사인 세상으로 만들어주고 코사인 x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t로 치환해서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인데 범위가 1이니까 1이 여기보다 작은 이쪽에 1, 이쪽에 마이너스 x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 얘기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아쉽게도 꼭지점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값은 1 넣었을 때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 3이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돼요. 여기까지 맞나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건 없고 4파이라고 과격하게 줬지만 의미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랑 똑같죠. 왜냐면 동경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y는 탄젠트 제곱 x라고 쓰면 돼요. 이때 마이너스 x의 부호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제곱이 있어서 이럴 때는 좀 편하게 하면 돼요. 부호까지 안 따져도 돼요. 제곱이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2분의 5파인데 2분의 5파이면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탄젠트가 뭐로 바뀐다 그랬냐면 그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니까 원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얘가 사인으로 바뀌고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고 마치 뒤집혀진 것처럼 보여서 얘가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x라고 써주고 부호를 보면 여기서 2파이 걷어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라서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예요? 네, 2분의 5파이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네. 탄젠트 제곱 더하기 탄젠트 아니에요? 아, 더하기로 돼 있나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예요? 네네, 마이너스. 왜요? 자, 그래서 2분의 5파이가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써 있는 탄젠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x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와 같겠죠. 지금 2파이를 날려버렸어요. 요 2파이를. 2파이를 날려도 어차피 한 바퀴 도니까. 사실 탄젠트의 주기는 파인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요게 방금 얘기한 대로 탄젠트 x의 역수가 되는데 부호를 보면 일사분면이네요. 원래 탄젠트와 역수의 부호는 똑같이 바꿔줘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를 배제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어야겠죠. 이해되나요? 탄젠트는 마이너스 100는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탄젠트를 t로 치환하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또 이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귀찮게 하죠 우리를. 근데 이제 탄젠트 머릿속의 그래프가 어쨌든 0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2분의 파이까지는 올라가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끊겨서 한 이 정도의 탄젠트가 만들 수 있는 값은 0이라는 높이부터 0부터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루트 3이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얘를 y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의 범위는 2분의 1일 겁니다. 그리고 0부터 루트 3이라고 했지만 t의 범위는 0부터 루트 3까지예요. 0은 여기 가깝게 있고 루트 3은 조금 더 멀겠죠. 루트 3이 1.7 얼마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을 t 대신에 놓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가장 작은 값이고 최대값은 루트 3을 넣어주면
루트 3 제곱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제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 주시고. 해서 잠깐 쉴게요. 잠깐 이거 10분.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